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가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만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01% 소폭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5,227.6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은 0.22%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혼조 흐름을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다가 끝끝내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4,03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03%에서 4,536.3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한 만큼 뉴욕 증시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요일장 저희 장 초반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장이 좀 많이 빠지고 미끄러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들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견조하게 흐름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하방 압력을 받아가더니 그래도 오후 들어 차츰 올라오면서 그래도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05% 상승하면서 2,61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2,600포인트 확실하게 지켜줬고요. 네, 코스닥은 0.1% 상승하면서 935.52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형성할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7%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611.5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0.13% 조금은 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935.8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개장 직후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스마트 PB센터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에, 장 직전에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누레메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의 이제 MOU 이제 체결을 맺었었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50% 그리고 물류 로봇에 대한 한 20, 30%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같은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는 내년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제 큐렉스와의 이제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이제 일반 로봇 업체들이나 이런 수요처에 대한 우리가 흔히 뭐 협동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조업 공정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F&B 일단 뭐 누레메카 같은 경우는 교촌치킨이나 이제 고피자 쪽에 대한 이런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그나마 좀 빨리 좀 올라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커피나 치킨이나 피자 쪽에 대한 다양한 이제 수요처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로봇 다관절 로봇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태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누르메카 같은 경우가 물론 대부분 박사 과정이나 이제 CEO 같은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 쪽에 이런 라인 증설이 올해나 내년쯤 이제 끝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캐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이제 그만큼 연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로봇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결국엔 이거는 누르메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한 좀 숙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보다는 일본에 대한 로봇 기술이 감속기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월등히 좀 앞서 있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행사에서도 로보티즈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나라 감속기 회사들이 그나마 조금은 따라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큐레스에서도 제가 탐방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아직까지는 일반 산업용 쪽에는 우리나라로 그 국내 감속기를 쓰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용이나 이런 의료용 쪽에는 아직까지는 일본산을 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이번에 누르메카가 다관절 로봇으로 큐레스에 이제 공급을 계약을 한 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가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다관절 로봇에 대한 그거 모터 쪽에 대한 이제 원가 절감 효과가 대략 7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대이기 때문에 부품 내재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그 뉴로메카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큐라클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당뇨나 이제 비만 관련 치료제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뭐 동원아텍, 아이센스, 케어젠 등등 있는데요. 큐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전에 이제 당뇨성 이제 항반 부종이나 습성 항반 변성에 대한 치료제라는 이제 치료제 이름이 CU06입니다. CU06이 일단은 메인 파이프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우리가 이제 아일리아, 삼천장 제약도 아실 거고, 아테존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아일리아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눈에 주사를 주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는 뿐만 아니라, 큐라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구용으로 제형 변경하는 이제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 외쪽으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아시아 지역, 북미나 중국이나 일본 쪽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테카바이도 그랬지만은 큐라클은 스탠다임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스탠다임 이제 그 AI 신약 관련 플랫폼이랑 MOU를 맺어서 AI 신약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큐라클이 AI 신약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AI 관련해서 비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사실 큐라클이 어느 정도 당뇨나 비만 관련 치료제에 테마구로 형성한다는 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충분히 현금이 아직까지는 10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적어도 3년간의 R&D 비용을 충분히 쌓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시총 상위주들의 예상 체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3% 내려가면서 7만 원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6만 원 선이 붕괴됐었는데 7만 원 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그래도 7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39% 조금 더 밀려나면서 11만 3,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시총 상위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지난주 금요일장만큼 이번 주에도 어떤 향방을 보여줄지 저희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0.58%에서 상승 흐름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9시 5초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 시장 월요일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06%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2611.35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18% 강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36.2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가에서 지금 살짝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하락하면서 2,60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반전된 채 0.01% 약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934.4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기전자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실적 실망감으로 전기전자 업종들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14% 하락하면서 출발을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19%, 1%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낙폭을 피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오늘 반도체가 조금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바이오 정책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해서 우리 시장 역시 금요일장 제약바이오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조금 빠져나갑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모두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지수가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3%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1.2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육성 정책을 내놨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모두 소멸이 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지는 저희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운수 장비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자동차를 조금 더 붐업하겠다라는 이야기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우리 시장까지는 아직은 영향력이 미비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0.8%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21%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1% 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형제주가 지난주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모두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장에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웃음 짓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코스닥도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이 조금 더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낙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2%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0.26% 그리고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1.8%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락문화 엔터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장에서 금요일 장이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컴백으로 인해서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저희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JYP 그리고 SM 모두가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하이브도 빠져나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0.68% 하락세를 보여줬고 SM은 1.27%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56% 밀려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락문화 업종들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만 유일하게 홀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YG 1.5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운수 창고 지난번에 HMM 살펴봤습니다. 매각 이슈로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었는데 상승세를 모두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매각을 앞두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영부채가 주기적으로 전환될 경우에 지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운수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HMM 지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떤 종목들 흐름을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함께 수급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600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려고 하나요? 좀 밀려 내려가는 감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프로그램으로 보셔도 차익 마이너스 42억밖에 안 됩니다만은 비차익 한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442억 정도 상당히 강하게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도 보시면 930선으로 마이너스 0.47% 내려왔습니다만은 외국인 기관 외국인 아주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630억 팔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프로그램은 비차익으로 439억 이렇게 팔고 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0.14% 빠지고 1.22% 빠지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지수는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는 물론 좀 밀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잘 버텨지고 있는 것 같은데 IT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자, 코스닥에서 보면 말이죠. 최근에 금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플러스 3%, 에코프로 플러스 0.6%. 그래서 또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5.26%,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6%,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금요일장 우리 장 흐름까지도 좀 바꿔놨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기 실적 이야기보다는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쯤 이제 MSCI 이제 편입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소도 나오는 것 같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나 이제 포스코 DX, 이제 포스코 엔텍과 같이 퓨처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사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시장에서 좀 더 밸류를 어느 정도 더 가치를 더 부여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강업이 본업이 아직까지는 매출이 더 높은 거고 리턴 사업 가치야 향후에 대한 가치를 미리 땡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ASML이나 이제 TSMC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바닥이 통과됐다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은 이제 미심쩍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저 반도체가 좀 부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단 수급적인 이양의 효과가 더 있는 오히려 2차 전지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외에는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런 수급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계속 제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금요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 말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0.1%인데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1%고요. 한미 반도체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좀 주가가 운명이 엇갈리는 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물론 이건 삼성전자는 27일 날 이제 컨커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디램 가격이나 이제 반도체 가격이 아직까지 쉽게 이제 오르는 부분이 없었고 그동안 이제 AI 수요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축복되는 이양이 있었는데 물론 어제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섹터를 크게 반대시키기 힘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대폭 상승했던 후공정 업체들 한미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HBM 쪽인 이제 제우스와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삼성전자가 컨콜에서 나올 발언들이 캐펙스 투자라는 발언이나 아니면 추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불확실성하다는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주말에 나왔던 반도체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 쪽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자, 제가 또 다른 쪽을 보니까 펄어비스 마이너스 1%, 카카오 게임즈 마이너스 2%예요.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게임 쪽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이쪽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게임도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8월 초쯤에 게임사들이 대대적으로 일주일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펄어비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넥슨 게임즈와 가장 좀 대장주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8월 3일 날 이제 중국 신작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 펄어비스는 이제 8월 20일 날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이제 신작을 출시를 처음으로 이제 좀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게임사들의 좀 하락 가능성은 아마 전날에 노무라에서 나왔던 네오이지의 하향 리포트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그동안 기대를 해왔던 네오이지가 이제 9월 달쯤에 콘솔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수 있다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NC소프트나 이제 펄어비스나 이제 아니면은 넥게임즈도 넥슨 게임즈도 이제 하반기에 퍼스트 디센턴트 신작이 나올 건데 콘솔에 대한 아직 한국 게임사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그 시장을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는 어제 나왔던 네오이즈 리포트가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 보니까 벌써 60만 원을 뚫었네요. 제가 계속적으로 4월달, 5월달 오면서 좋게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60만 원을 지금 뚫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야, 지금 펀드 매니저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보실 때 펀드 매니저들 이번에 에코프로 BM 대응을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응을 못한 롱숏 펀드들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것 같고,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죠. 좀 높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을 텐데 여기서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외국인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들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롱숏 펀드들에 대한 조금 죄송합니다. 그 관련 이제 수급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숏스퀴즈에 대한 흐름도 등락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도 마찬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지난주에 공매에 대한 그 증가수가 계속 크게 증가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좀 당분간 조정은 받지는 않을까, 나중에 추후에 상승을 할지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대부분 이제 종목들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콩콜에서 나올 흐름들이 향후에 증설 얘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시장에 그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시장에서 좀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 오늘 주가에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개장 전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종목은요. 뉴로메카와 그리고 큐라크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이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개장 특징주 분석해 봐야죠.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코스피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개장 특징주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바로 반전됐습니다. 오늘 시황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코스피 0.4%, 코스닥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 출발했다가 다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실패를 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내일부터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 FOMC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0.4%, 코스닥이 1%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조금만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후장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인데, 만약 오전 중에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을, 그러니까 금요일의 시가를 이탈할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지금 시작한 지 뭐 16분밖에 안 되는데 거래소 2,300억, 선물 쪽에서도 2,000계약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출발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스닥 100 리밸런싱 관련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을지가 궁금한데요. 뭐 일단은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시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바로 특징주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스탑5 코스피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는 SK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브, 삼성 SDI 순입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HPSP, 그리고 3위는 ISC, 루닛, 신테카, 바이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부터 개장 특징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개장 특징주 코스피 삼성전자가 0.43% 하락하면서 7만 원 선으로 그래도 7만 원 지켜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 내려갔고요. 삼성 SDI는 0.29% 약보합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중에는 유일하게 하이브가 1.95%,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강하게 차오르고 있고, 자, 그렇다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기는 없지만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쨌든 1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 길게 본다라면 70만 원까지 70만 원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번 달에만 지금 한 60% 이상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친다라면 한 55에서 60%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10%가 넘는 상승, 오늘도 지금 일단 10%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7월 달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8월 달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는 뭐 당장 70만 원을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상승세가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3.4%, LG화학 1%, LG에너솔루션 1.2%, 또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겠지만 뭐 에코프로 BM, LNF 등도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보면 에코프로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100만 원 돌파해서 황제주에 등극하냐 안 하느냐 이게 이슈였다라면
이제는 그 대장주 역할을 포스코홀딩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2차 전지가 에코프로란지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켜봐야 될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 7만 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었는데 V자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7만 원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주에 FOMC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되면 바로 한 7만 2, 3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빅테크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FOMC에 대한 해석 자체를 좀 안 좋게 해석을 한다라면 조금은 6만 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단기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손절가 좀 짧게 놓고 한 68,500원이라든지 한 68,000원 정도를 중요한 손절가로 놓고 이번 주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고요. 그 건설 기자 그 중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매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동차인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부품사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반전을 이번 주에 깨할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살펴봐야 할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만 원 선 붕괴가 될지 말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있는데 TSMC가 실적이 조금 아쉽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좀 여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개별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TSMC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면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HBM이라든지 DDR5 쪽이었는데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말을 했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그 3분기 매출이 폭발할 거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산업이 움직였는데 막상 그것을 위탁 생산하는 TSMC는 우리는 주문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왕설래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감이 계속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HBM이라든지 DDR5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뭐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그 먼저 앞서간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에는 좀 부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TSMC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 시작한 지 20분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는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네. 뭐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업의 주가라는 게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공매도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 공매도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기준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달만 따지더라도 지금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작년 그 10월, 9월 저점이 20만 원대였습니다. 20만 원대인데 지금 불과
거의 1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급은 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을 좀 끌어내리기 위한 매도라기보다는 좀 차익성 매물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외국인 보유 지분도 지금 1월 달에 1월 달이 아니죠. 한 3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50% 하던 것이 지금 3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갖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440만 원 넘어간 자리는 2014년, 13년 기준으로 칩니다라면 10년 만에 그 자리를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개장 전에, 개장 직후에 살펴볼 특징주는 두 가지,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봐야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코스닥 지금 코스피를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기 때문에 저희 따라가 말할 시간으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이 종목 지금 잡아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SFA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본부장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데 저는 뭐 SFA 반도체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주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 상당히 외형 성장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DDR5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는 안정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국내 그 패키징과 테스트 관련 기업 중에서는 SFA 반도체가 상당히 손에 꼽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좀 이제 매출 아마 3분기까지는 좀 매출 정체라든지 혹은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웨이퍼 투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고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매출 감소에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2.5분 선반영된다라는 부분들, 이미 이제 2분기가 끝났고 3분기도 지금 한 달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이미 한 최소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는 다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 약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DDR5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라면 한 5,450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손절가는 짧게 놓고 갑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또 하이닉스가 11만 원, 10만 원대를 하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회복하지 못하고 좀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5,400원에서 5,45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한 8월까지 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SFA 반도체였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5,450원 선에서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네, KPS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궁금해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 크게 봤을 때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KPS 이 종목 따라갈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의 보폭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장비주들이죠. 뭐 오늘 같은 경우 큰 힘을 못 내고 있지만 D&T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12% 상승을 하면서 이번 달에만 지금 거의 뭐 한 15,000원 하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상승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계속 또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지난주 후반에 약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했어요.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한 빠르면 2, 3년, 늦어도 4, 5년 정도 되면 이제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각 국 혹은 주요 기업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상당히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거하고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세비캠이라든지 성일아이테,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KP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세기라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자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가 LFP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ESS 관련돼서 어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 어떤 수주도 좀 이끌어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FM의 인장기라든지 XI 관련돼서 마이크로 OLED 관련돼서 인장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혹은 디스플레이 인장기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폐배터리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KPS가 반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한 6%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월부터 보시면 한 10,000원을 저점을 찍고 상단이 한 12,000원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12,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한 15,000원대까지 충분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설사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이 지켜진다면 또 12,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해보신다면 10,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KPS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쳐줘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분기 실적이 좀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네. 괜찮을까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그러니까 그 2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수십 개가 있는데 수십 개 모두 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썩 좋지 못해요. 하지만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실적이 설사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KPS. 지금 5% 넘게 지금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선, 목표가는 15,000원 선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양한 질문 한번 드려볼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하반기 내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할 것인지 특정 섹터에 좀 쏠릴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좀 분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반기 증시 흐름이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재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워낙에 지금 7월 달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월 증시를 좀 대비를 한다면 FMC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좀 2차 전지에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비중을 줄이신 현금을 가지고 어느 쪽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약간 이제 중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고 항상 보면 코스닥이 강했을 땐 코스피가 쉬어가고 또 코스피가 강할 땐 코스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정 시에는 약간 중대형주 종목으로 해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8월 중순 이후에 시장 변화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가 하반기에도 강할 것인데 뭐 포스코가 7월 달에 50% 올랐는데 8월 달에도 50% 오르고 에코프로도 7월 달에 한 80만 원대에서 지금 120만 원까지 올랐는데 또 거의 50% 올랐죠. 그러면은 120만 원이 8월 달에도 12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오른다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8월 달 지금부터 8월 초까지는 포트 조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8월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대응책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요, 2차 전지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다른 섹터는 지금 차츰 모아갈 그런 섹터가 없을까, 종목이 없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아무래도 뭐 정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말씀해 주셨던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혹은 재건주, 조금씩 차츰씩 올라오는 로봇주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섹터 가운데서는 하반기 이 섹터, 이 업종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뭐 정유라든지 곡물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뭐 곡물은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작년에 곡물 가격이 폭등을 했었을 때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좋았느냐? 전혀 좋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곡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뭐 여기서 다시 120달러 이상을 간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 본다라면 로봇주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좀 있고요. 또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로봇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가 좀 안정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온다라면 성장주 중에서 AI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시기가 된다라면 또 새로운 성장주들, 좀 쉬어갔던 성장주가 무언가 하면은 로봇이라든지 또 바이오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로봇주들,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8월 달에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말고 다른 섹터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로봇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20시간 전에 발표했네요. 4년간 2천억 원을 넘게 투입해서 로봇 판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놨으니까요. 로봇주도 저희 바닥 다지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중시구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뉴로메카와 큐라클 공략을 해주셨고요. 오늘 따라가 말할 종목에서는 SFA 반도체와 KPS를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목 다 매수 의견을 주신 만큼 해당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장 활기차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 이번 주에 특히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시장 대응책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증시8, 증시구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